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수로그입니다. 오늘은 다소 도발적이지만 동시에 아주 논리적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 국민의힘이 망하면 민주당과 이재명이 더 잘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능하고 무력한 국민의힘 덕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을 살려온 산소 호흡기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치에는 적대적 공생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프로레슬링을 한번 보십시오. 링 위에 영웅이 빛나려면 반드시 악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악역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악역 역할도 못하면서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과 이재명 국회와 정치 무대에서 국민의힘을 무시하고 독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존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국힘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선거 정치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치는 본질적으로 선거의 게임입니다. 정당한 싸움에 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져서 망합니다. 그런데 국힘은 수차례 총선과 대선에서 연패하면서도 싸움을 못해서 졌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수위를 높이고 투쟁 강도를 올리면 된다고 오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단결의 폭, 즉 국민을 얼마나 하나로 묶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싸움이 거칠어질수록 단결의 폭은 오히려 좁아지고 지면 크게 지고 이겨도 겨우 간신히 이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최근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은 투쟁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원내 투쟁도 그렇고 국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지역에서는 내부 다툼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국민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더 큰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너지는 동안 민주당은 더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하며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려 합니다. 입법사법 행정을 장악하고 개헌까지 추진해 좌파 장기 독재를 완성하라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를 쪼개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되돌리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같은 신설 부처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새로 독립한 신생좌파 국가라도 되는 듯 정부 조직을 제 멋대로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국민에게 부담되는 세금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 인상, 산업은 위축되고 금융 혼란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이런 독주가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국힘 때문이었습니다. 무능한 야당 덕분에 국힘은 더 교만해졌고 더 과감하게 독주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기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무능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독주와 교만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세력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은 망한다. 그래서 이재명도 망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산소 호흡기였지만 그 산소 호흡기가 꺼지는 순간 민주당 권력도 숨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역주행하는 정치 세력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반드시 심판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과 독주로 역사를 거스르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참여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